여기에 있는 이런 구성 물질들이 제멋대로 흔들리다 보면 우연히 이건 굉장히 정교한 어떤 물건이 하나 됐어요. 근데 이 정교한 물건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이 걸린다고 쳐요. 100만 년 동안 우연히 하다 하나 이렇게 턱 나와요. 하나 나왔지만 이것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잠깐 며칠 있다가는 또 깨져요. 이 정교성이 큰 걸수록 불안정해서 빨리 깨져요. 자, 그래서 100만 년이 걸려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여기는 이번에는 정교성이 한 단계 높은 어떤 것이 지금 형성되는 그림인데, 이 경우에는 다시 이것이 여기 계속해서 있다는 전제 아래 100만 년이 걸리면은 우연히 또 하나 그 다음 단계로 정교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생기기 나기 전에 이 바닥에서부터 이거까지 만들어지는 데에 얼마만한 시간이 요구되겠느냐. 그 답이 100조 년이에요. 100조 년. 100조라고 하는 건 얼마냐? 우주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생각하면 우주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7,000번을 우주가 생겼다 없어져야 코가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한 단계 정교성 높은 거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런데 그 한 단계가 아니라 몇억 단계 더 높은 정교한 것이 생겨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우연히 어떤 것이 생겨나기는 힘들어. 우연히 어떤 것이 생겨나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년에 우연히 하나 뭐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보통의 경우는 생겨났다가 3, 4일 깨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번 생겨나면 그것이 주변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변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니? 자기 같은 걸 만드는데 만들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영향. 이것을 자체 촉매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촉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있음으로써 주변에 어떤 변화가 쉽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촉매예요. 이거 화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러면 만약에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하나 생기면은 하나 처음에 이거 하나 만들어질 때는 100만 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요거 하나 둘로 요거 하나가 요걸 또 만드는데 기여를 했죠. 그게 둘이 되죠. 될 때까지는 불과 하루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은 이게 생겨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루 지나면은 자 또 하루 지나면 해서 주변에 이것을 만드는 여건 물질이 있는 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럼 무제한으로 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물질의 제한이 있고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그런 것이 생겨났다 그러면은 뭐 편의상 10만 개 정도 쉽게 된다고 보겠어요.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지구상에는 우연히도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정교한 것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대로 혼자 존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델이 있죠. 태양빛이 오면 이게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녹색 식물에 와서 닿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을 시켜서 유기물질과 산소를 만들고 이 유기물질 안에 태양이 가지고 있던 자유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죠. 음식이 바로 자유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가져온 자유에너지를 녹색 식물이 음식 속에 담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받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거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지되는 거.
이것이 생명이다. 그죠?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전체. 이것이 생명의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온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커다란 정의 온 생명. 생명의 기본 단위를 전환시킨 장회익 교수의 생명 이론입니다. 우주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전부가 하나의 조화로운 자연의 일부라는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개체 생명과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보생명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대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 생명입니다. 온 생명 이론을 통해 자연과 인간, 나 자신에 대해 새롭게 해석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생명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생명 전체, 이것이 온 생명인데 이 생명과 이 나 생명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 생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 온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은 생존도 불가능하고 만들어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 나 생명 하나를 중심에 했을 때 그 주변 나머지,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을 보생명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명은 나 생명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나 생명 하나에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이 함께 했을 때 생명인데 그러나 나 생명은 나 생명대로 또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이 개념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나 생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봐도 좋아요. 하나하나의 나 생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생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생존은 이 나생명이라면 이 나생명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온 생명과의 관계.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이미 벌써 우리가 이 주체적인 개념을 이미 썼는데 사실 안다는 것보다는 이것과 밖의 관계인데 이 밖의 알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각인이 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 생명이 생존하기 위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지성이라고 불러요. 알미라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온 생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은 계속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정보, 외적 상황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계속 새로 들어오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이에 긴밀한 동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개체로서의 나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필요하죠. 하지만 내 생명, 내 몸은 어디까지냐.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동료들, 가족들 물론 우리가 다 알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온 생명까지가 내 몸이야. 온 생명 전체가 제대로 기능할 때에 모든 그 안에 생명의 활동이 유지가 돼요. 우리 온 생명은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말하자면 그 뭐예요? 생태계 전부를 포함하고 저는 태양까지 포함을 해요. 그것만 있으면 우주 내에 어디 가도 생존이 돼요. 그것에서 일부만 없으면 그 자체가 존속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자족적인 존재 단위를 온생명이라고 불러요. 그 온생명은 우리 경우에 우리 온생명은 태양과 지구상에 형성된 이 전체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죠. 이 인과관계의 사슬, 인과의 사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더 바뀌기 아니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 안에 완전히 완성된 실타래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완결된 실타래.
이것이 온생명, 생명으로서 그러한 온생명은 우주 내에 우리하고 다른 온생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한 온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가 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 그 다음에 중간 나, 그리고 온생명으로서의 나. 온생명이라서 나는 온 우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인데 이런 좁은 우리가 아니고 온 생명을 전부 우리로 보는 거기까지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개체로서의 나와 우리로서의 나, 이건 사회성이죠. 그 다음에 온 생명으로서의 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잊혀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우리 주변 온 생명이 이것이 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척의 대상, 개발의 대상, 심지어 극복의 대상으로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은 내 몸의 일부를 극복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게 내 몸이다. 이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또 생태적인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내 형제고, 내 형제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돌덩이까지도 이게 다 내 몸이다 하고 생각할 때에 그 돌덩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니까. 거기까지 현대과학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여전히 작은 나, 기껏해야 우리 주변에 좁은 우리 정도에 머물 수가 있죠. 이것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제 삶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알미라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주체적 양상이죠. 그 다음에 알미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인식적 활동이 물론 알미예요. 근데 알미의 일차적 목표는 개체가 온 생명 안에서 성공적인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온 생명 안에 이 관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까지 이해하는 우주적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이해의 연결고리가 자연의 우리가 기본 원리에서 출발했어요.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서 우주를 이해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종으로 인간 종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빨간 칠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냐. 이 사람들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활동이 더 중요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육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삶인데 여기서도 정신적인 삶이 나와요. 그 주체, 그리고 그 주체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인식이죠. 알미. 그 알미 다시 자연의 기본 원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메비우스의 띠 형태라고 봐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쪽이 가다가 한번 뒤집혀가지고 뒤집힌 것이 끝하고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여기까지는. 물리적인 현상이다가 인간이 물리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와서는 의식적인 활동이 더 우선해서 나와요.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가 한번 뒤집혀서 와서 이 의식적인 활동이 다시 물리적인 이해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통괄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이해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연결고리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태극도설, 천년 전에 태극도설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현대 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